안녕하세요, 아키에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구독자 1000명을 기념을 해서 Q&A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그 Q&A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 나와주세요. 남편 데스. 저희 어또상 이제 제가 항상 말하던 그 남편이 되시는 우리 승남쿤이 이제 나오셨는데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해서 여기 이제 모자이크가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네, 오늘 같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브랜드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도와준 저희 최대 투자자시거든요. 네.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이자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관련해서 Q&A를 같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관련된 받았던 질문들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다 적어왔는데 안 보이시죠? 한 18개 정도 되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달려서 이거 분량이 어떻게 될지가 좀 고민인데 일단 좀 뒤죽박죽 하겠지만 최대한 여쭤보셨던 거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남편이 들어왔으니까 남편 소개 먼저 잠깐 하는 겸 이제 저희의 만난 스토리를 고양이가 왜 저래? 그래서 저희가 첫 만남에 대한 그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질문이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만나게 됐죠? 저희는 뭐 특별하게 만났죠. 저희는 인스타로 특별하게 인스타로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인스타로 어떻게 사람을 만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의 배경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는 일단 팔로워가 된 지 좀 오래됐었어요. 팔로워 된 지 오래돼 있었고 서로의 존재를 크게 알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그때가 여름이었지? 7월에 찾고 있던 슬리퍼가 어디 거 브랜드였었지? 웬커스. 웬커스. 웬커스에 이렇게 버클 달려있는 그 슬리퍼가 있거든요. 그걸 찾고 있었는데 그게 사진으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어디 브랜드 거인지 몰라서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여름이니까 신발을 사야 하는데 그래서 보는데 저희 남편이 그걸 신고 스토리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그냥 갑자기 물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뭐 신발 물어보는 건데 뭐 어때? 하고 해서 남편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그래서 그때 남편이 느꼈던 감정은 뭐였다고 했죠? 그때 그냥 뭐 처음에는 이제 DM 하길래 이제 나한테 관심 있나 이걸 빌미로 약간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신발은 품절됐으니 다른 신발을 추천해 주겠다 하면서 맞아. 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여성스러운 여자분한테는 이게 더 잘 어울린다 하면서 맞아,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지?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느꼈었거든요. 서로가 서로한테 저는 진짜 사심없이 진짜 연락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의 연락이 이제 계기가 되고 그때부터 연락이 닿았던 게 이제 처음 만남까지 이루어졌던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 둘의 성향은 되게 좋았는데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랐어서 처음에는 결혼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저희가 3년 반 연애를 하고 지금 결혼을 작년 9월에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3년이란 시간 동안에 많이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었고 또 저에게는 지금 브랜드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저희 남편이 그래서 결혼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데님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메카지를 입문하게 된 계기와 질러본 거 중에 최고였던 거. 아메카지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위탁교육이라고 고등학생인데 대학교로 이제 가서 수업을 듣는 그런 거를 패션과를 지원을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3 때부터 패션학과에 이제 대학교를 매일 이제 등교를 하면서 패션에 관해서 이제 봉제, 뭐 패턴 이런 거를 계속 배웠었거든요. 그때 이제 패션학과가 있는 학교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 있던 남자 선배분이셨는데 그분이 워크웨어를 입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유명했었던 게 스트릿, 미니멀 막 이런 걸 입는데 독특하게 워크웨어를 입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뭐지? 저건 무슨 스타일이지?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워크웨어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되고 밀리터리 뭐 아메카지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었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20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을 브론슨으로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브론슨으로 시작을 입문을 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일본 데님들을 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질러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아직 그렇게까지 기억에 남는 걸 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데님 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본 데님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보니까 크게 큰맘 먹고 데님을 질러보고 그랬던 게 많이 없어서 아마 제가 앞으로 크게 지르게 된다면 오리지널 빈티지를 사는 게 크게 질러보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랑 이제 저희 브랜드가 떡상을 하면 오리지널 빈티지를 리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은 데님을 깊게 관심 가지게 된 계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정말 단순하게 입문을 했습니다. 저는 무려 남색 색깔이 좋아서 청바지가 좋아졌고 청바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일본 데님까지 오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무슨 남색이 좋다고 이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외동인데 사촌 남동생들이 항상 근처에 지냈다 보니까 전 예쁜 거보다는 멋있는 거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막 치마 입히려 그러면 도망가고 막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워크웨어를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봤을 때 멋있다고 느꼈던 것도 멋있잖아요? 네. 저는 멋있는 게 좋아서 데님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 22살에 이제 제가 첫 직장을 골라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때 딱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게 데님 회사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때 동대문 데님 회사가 디오트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전문적으로 이제 데님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데님들을 배우면서 이 동대문 데님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이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당연히 않죠. 하지만 그런 퀄리티 안 좋은 것조차도 거기에선 처음 배우게 됐던 거였어서 그것마저도 되게 재밌게 일을 했었어요. 저희 남편은 아마 알겠지만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초반에 좀 괴롭힘을 당했었거든요. 악덕 그 선배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악바리로 버텼죠. 더 배우고 싶으니까, 아쉬우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회사를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했고 그 회사에서 한 제가 2~3달 정도 일을 했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작업실을 같이 쉐어하고 있는 데님타이거 대표님과 타투드 데님 대표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홍대에 계신데 타투드 데님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프리랜서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프리랜서 제안이 어떻게 왔냐? 제가 지금 또 제가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알 프로덕션이 제 그때 작업 계정 알 프로덕션 계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소소하게 직접 이렇게 집에서 재봉틀로 뿅뿅뿅뿅 만들던 거를 이제 올렸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연락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올라가 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저의 1세대 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 아닌가요? 저희 시그니처 셀비지의 베이스가 되었던 저의 인생에서 청이라는 걸로 옷을 만들어 본 처음이었던 바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멀리서 봐도 굉장히 허술하죠? 이렇게 앞판도 이렇게 굉장히 허술하게 들어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 저는 이 바지에 애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캐더싱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캐더싱도 이렇게 빠져 있고 밑에 이렇게 다 페이딩 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데님을 만든 거를 이제 저희 게시글 계정에다가 올렸었는데 이거를 보시고 무려 이거를 보시고 안에 보이세요? 이거 다 터져 있는 거?
안에 이렇게 가정용 오버로크 쳐가지고 이렇게 다 돼 있고, 지금 이거 보시면 버튼도 지금 이거 손바느질로 해놓은 거예요. 손바느질로 이렇게 직접 해놓은 거, 이거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죠. 저는 그때를 시점으로 제대로 데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그 타투드 대표님과 제가 그때 데님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 5일 동안 데님 회사를 다니고 주말 하루 토요일을 이제 타투드 데님에 출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 6일을 데님과 붙어 있었던 거예요. 쉬는 날은 이제 하루밖에 없는데 그 쉬는 날 하루를 옷 만드는데 항상 시간을 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님을 좋아하게 돼서 시작을 했었던 게, 데님 테일러로 제가 클 수 있는 타투드 데님의 대표님의 컨택 덕분에 저희 이런 큰 여정이 시작이 되었죠. 타투드 데님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데님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 옆에서 이제 데님 타이거 대표님이 서포트 해주시면서 거의 두 분이서 저를 육성을 시키신 거죠. 제가 거기에서 프리랜서로 하루 일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브랜드를 오픈한 2년 동안 또 최건 대표님 밑에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데님 타이거랑 알 프로덕션은 다른 브랜드이고, 저희는 한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작업실에서 공용으로 이제 공유 오피스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지, 두 개의 브랜드는 별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제작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샘플링도 많이 하고 혼자서 만들고 있었던 와중에 저희 남편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너 거 해볼 때 되지 않았어? 너 지금 만드는 거 올리는 거 바지 문 좀 온 다음에, 아 그러면 너 한번 해봐. 내가 지원해줄게. 그래서 에? 갑자기? 지원해주면 한번 해볼까? 가 돼서 급하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막 쓰고 남편한테 컨펌을 받았죠. 남편한테 이제 제가 사업에 할 이제 프레젠트를 만들었어요. 프레젠트를 만들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할 거고 비용은 이렇게 들 것 같다 라고 해서 남편이 오케이 하고, 그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해줬어요. 원단부터 부자재나 이런 거 다 관련해서랑 사이트를 개설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라벨 제작 관련된 비용들을 싹 저희 남편과 이제 저희 가족의 이제 작은 도움이 해서 저희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시그니처 모델인 저희 첫 라인이었던 셀비지 데님이 제작이 되었었죠. 그때 당시에 저한테 믿고 투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이런 바지를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젊은 나이에 그런 바지를 이제 잘 만드는 그런 이제 와이프의 모습을 보니까, 아 얘는 뭘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제 인생의 모토가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는 하다 죽자라는 게 저의 인생의 모토이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제가 아무리 제안을 안 했으면은 이게 와이프는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지고, 그치, 할 생각조차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계속 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이제 많이 보여서, 그러면은 실행력이 있다고 봤어야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실행력 있게 이제 와이프한테 제안해서, 내가 너한테 이제 필요한 돈이 얼마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드는 만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행을 해봐라. 너는 성공할 이제 길이 보인다 나한테는.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하면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난 지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 그쵸. 정도였거든요. 남자친구였던 시점이었죠. 그때는 그쵸. 내 결혼 생각을 하지도 않았기도 했지만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같이 옆에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이게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 가치관도 다를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큰 돈을 저한테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받아도 되는 거 맞나? 괜히 잘못 받았다가 나중에 저희가 안 좋게 헤어질 수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내가 이 큰 돈을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가 조금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혼담보 대출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국에는 성공을 해서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답니다. 이제 더 나중에 성공을 해서 더 많이 돌려줘야죠. 저희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일본 여행도 굉장히 자주 가고 저는 진짜 계획을 안 짜는 편인데 남편이 데님에 관련된 계획 일정을 다 짜주고 다 데려가지고 여행 경비 다 대주고 지금 저희가 일본을 5번 갔나요? 그쵸. 5번 갔는데 그 중에 한 번 빼고 4번을 모든 경비를 저희 남편이 항상 다 내주고 있는 저희 없어서는 안 되는 결혼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진짜 샤라우트 우리 김승남 씨 쓰나미 바버샵 송파머리 바버샵은 쓰나미 바버샵 여러분 바버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특이한 머리 좋아하시는 분들 쓰나미 바버샵으로 가세요. 네 이렇게 틈새 살짝 홍보했고요. 그렇게 저희 브랜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브랜드가 오픈하게 된 이런 연대기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질문이 엄청 많은데 벌써 지금 몇 분째가 지금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아큐에이트를 디자인한 이유인데 이 1세대 저희 완전 1세대 여기에 또 저희 아큐에이트가 들어가 있죠. 이 아큐에이트를 만들 당시에 저는 웨스턴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웨스턴 너무 좋아하고 있고 웨스턴을 좋아하고 있다 보니까 아큐에이트를 관련해서 핀터레스트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의 아큐에이트도 많이 참고하고 해서 하다가 카우보이에 이제 꽂히게 됩니다. 카우보이 같은 경우에 그 부츠에 포 뒤에 달려있는 그 별 모양 요거 돌아가시는 거 그거 아시죠?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약간 빛 같은 모양이랑 또 웨스턴 셔츠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깃이나 여기 자수 같은 거 보시면 꽃이랑 별 문양이랑 부츠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이 별 모양을 좀 데님에 넣고 싶다. 그래서 웨스턴 셔츠나 이런 거랑 같이 매치를 했었을 때 예뻐 보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꽃과 별이 같이 연상되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답해드릴 질문은 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라별, 회사별 특징에 대해서 여쭤봐 주신 분이 계신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본은 러프한 전통 셔틀집기,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데님. 프리미엄 데님은 뭐냐? 그러면 일본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 데님은 가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님이에요. 이렇게 헤어리하게 올라오는 이런 게 없이 깔끔하게 나오도록 원단 자체에서 가공이 들어간 거예요. 샘포, 원샘포 가공이나 수축 가공, 워싱 가공 이렇게 원단에 가공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깔끔해요. 원단 자체가 실키하고 부드러운 원사를 사용해서 만드는 라인이 있다거나 친환경적인 라인이 있다거나 이런 쪽이 이제 미국과 터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칸디아니, 콤밀 이렇게 회사들이 나뉘는 거고 일본 안에서도 다 같은 데님 회사들이지만 자기들만의 브랜드 특성들이 다 달라요. 쿠라보, 쿠로키, 가이아라, 오카모토 이들이 다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라인별로도 추구하는 게 다 달라요. 쿠라보라는 회사에서 데님을 저도 쓰고 있지만 쿠라보 데님에서는 또 프리미엄 라인인 실키 가공이 들어가 있거나 한 그런 것도 팔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라고는 말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셀비지와 언셀비지가 있는데 이제 논셀비지랑 셀비지의 차이는 셀비지는 원단 폭이 작기 때문에 요척이 2배 이상으로 들어가요. 바지 하나를 만들 때. 근데 이제 논셀비지는 폭이 크기 때문에 요척이 작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셀비지는 구직기로 짜기 때문에 원단을 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논셀비지 같은 경우는 원단 폭도 크기 때문에 제조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정의 차이로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다음 질문으로는 만듦새가 좋다고 느껴지는 레플리카 브랜드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만듦새는 저는 당연히 있지만 저는 풀카운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풀카운트가 왜 그렇냐고 하시면 저는 제작자의 입장으로서의 옷을 항상 보기 때문에 이 한 바지를 만들 때 얼마나 귀찮았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풀카운트는 이 부분 포인트마다 들어가는 실의 컬러 그리고 두께 이런 공정들 그리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에 갈 수 있는 거를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카운트는 진짜 제작자 입장에서 말하면 귀찮은 데님이에요. 그런 귀찮은 데님을 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만듦새가 좋은 거는 전 풀카운트라고 얘기를 드리고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니데님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도쿄 여행을 가면서 오니데님에서 오니를 처음 샀는데 그 특유의 원단감과 그런 워싱이 빠졌을 때에 대한 느낌도 기대가 되고 일단 봉제 같은 면에서도 당연히 우수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관심 있는 거는 오니데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셀비지 라인이 들어간 부츠컷이 없는 이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셀비지는 옆선 일자 셀비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자로 아웃심을 일자로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츠컷은 아웃심이 이렇게 꺾여 있죠? 꺾여 있고 무릎에서 무조건 깎아야 되기 때문에 셀비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전체를 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살린다고 해도 밑단을 살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무릎에서 한번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무릎 부분에 공정을 치지 않는 이상 셀비지로 온전히 부츠컷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바지를 고르는 법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바지는 자신에게 맞는 바지가 가장 좋은 바지입니다. 풀카운트, 웨어하우스, 모모타로 얼마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까? 그 브랜드들 중에 자기 몸에 맞는 자기랑 원하는 그런 방향성이 같은 브랜드의 바지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체형마다 다 핏이 다 다르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입었을 때는 뭐 엉뿔이나 앞에 산포가 안 생기는데 내가 입으면 산포가 생기고 엉뿔이 생긴다. 그거는 체형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든지 착용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만약에 착용을 할 수 없다 그러시면 그 회사나 거기 있는 이제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 핏을 이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으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원단이나 부자재나 봉제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영상들을 제가 조금씩 이제 찍을 테니까 그걸로 또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원단과 좋은 부자재, 좋은 봉제를 보는 법은 제가 조금씩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직접 워싱을 내고 싶으신데 옷은 많고 새로운 거는 많이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를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만 사세요. 하나만 사시고 모든 데님에 관한 이야기를 차단하세요. 그러니까 다 차단하시고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빠집니다. 그럼 무조건 입어야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착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만들어준 팬츠들을 정말 잘 입거든요. 보면 저보다 워싱이 엄청나요. 그 남편 직업 특성상 바버기 때문에 한 번 입은 바지는 바로바로 빨아야 돼서 컬러가 엄청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는 같은 거를 1년을 입어도 저희 남편보다 페이딩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자주 빨아야지 탈색이 되기 때문에 빠셔야지 색상이 빠지세요. 근데 이제 굵은 페이딩을 내고 싶다? 그러시면 아예 빠지시 마시거나 리지드 상태로 최대한 캣이랑 워싱이 나오게 착용하신 다음에 컬러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워싱을 자주자주 해주시면 아마 그래도 괜찮은 워싱이 페이딩이 빠진 팬츠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국내 복각 데님과 일본 복각 데님의 차이를 여쭤봐 주셨는데 국내 복각 데님과 일본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시작된 씬이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복각을 해오고 있었고, 국내 복각 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막 엄청 정통이 오래 있는 복각 데님은 아직 많이 없잖아요. 국내에도 물론 멋있게 이렇게 복각 데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시작된 시점이 다르기에 베이스도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일본인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본에서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나 뭐 그런 만들게 된 제작에 대한 그런 공정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를 저희가 여기에서 한 번에 이만큼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은 물자가 좋잖아요. 바로 원단 부족하네? 네, 원단 좀 갖다 주세요. 바로. 부자재가 부족하네? 부자재 좀 갖다 주세요. 바로. 수급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일본 원부자재를 들어오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그 일주일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관세 들지, 배송비 들지, 돈이 따따블로 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장단점이 확실히 있죠. 대신에 국내 복각대님의 장점으로는 이제 와서 착용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일러이기 때문에 이제 맞춤으로도 할 수 있는 거, 복각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내 체형에 딱 맞게 만들 수 있어. 얼마나 메리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엄청난 메리트죠. 엄청난 메리트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내가 원하는 핏에 원하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신치백 있고 없고 셀비지 쓰고 논셀비지 부츠컷 이런 걸 다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최대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수업 계획과 제작 계획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수업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너무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이제 제가 모든 전 과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주말 토요일이거든요. 주말 토요일인데 한 6분 정도가 다녀가셨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전 몇 시간이 후딱 날아가 버리는 거여서 제가 그 제자를 봐줄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도 스스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는 제자를 둘 생각입니다. 데님 팬츠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여쭤봐 주셨는데, 재단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완성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잡거든요. 그것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바지만 계속 만든다고 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바지 한 벌은 나오고요. 자켓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나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한 최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를 다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바지 하루 한 벌을 목표로 해도 하루 한 벌을 목표로 안 될 때도 있고, 저도 지금 주문이 몰려있기 때문에 손님 응대도 같이 하면서 제작도 하다 보니까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이 3시간, 4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바지를 이틀에 걸쳐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시간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만든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천천히 만들 때 더 퀄리티 높게 만드는 게 저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만들어서 잘 나온 데님은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신경을 쓰고 머리를 굴리면서 계속 작업을 해야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질문이 다 끝나가는데요. 이걸 거의 마지막 질문을 들고 온 이유는 여성 데님 테일러가 없는 이유. 두둥. 그러고 보니까 여성 데님 테일러가 없잖아요. 제가 거의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여성 데님 테일러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자면, 이런 문화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없으신 게 가장 크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워크웨어를 좋아하는데 데님도 좋아하는데 만드는 기술까지 배웠으니까
데님 브랜드를 오픈을 하게 됐었던 건데, 이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워크웨어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엄청 많잖아요. 인스타만 봐도 엄청 멋있게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 옷과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옷 스타일과 데님을 같이 좋아했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학생 때도 그렇고 저는 제작을 정말 좋아했어요. 패턴도 뭐 좋아했긴 하지만 저는 항상 제작하는 이 제 손으로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이 시간을 가장 좋아했는데, 데님을 배우는데 내가 데님을 만들었어. 여기에 저는 이제 감격을 받은 거죠. 이 저의 1세대 이 아이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데님 테일러의 꿈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제 손님의 98%가 남성분들이세요. 이 2%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여자분들의 이 데님 씬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남자 여자분들 체형에 맞춰서 따로 패턴을 뽑아서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맞춤으로도 제작을 해드리고, 오늘 또 여성분이 또 남자친구분 오셔서 저희 복각데님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복각씬을 더 넓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래서 여성 데님 테일러가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관심도가 많지 않고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계획 중인 라인이 있으신가요? 저희 댓글을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전판 내주세요. 대전판 내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대전판 문의가 이제 올해 초부터 대전판 붐이었잖아요. LVC 지금 풀카운트 뭐 제가 리뷰했었던 제라도 지금 대전판 붐이잖아요. 이 붐을 타고 저에게까지 대전판을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전판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단은 주문을 시켰고요. 이제 부자재 같은 경우도 싹 갈아서 대전판 모델부터 이제 복각 라인을 제가 따로 뺄 거예요. 복각 라인을 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들은 이제 와일드스의 좋은 부자재들을 사용을 할 거고, 아마 이번 달 말 안에 출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판 만드는 과정도 유튜브에 계속 촬영을 하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저희 이 새로운 행복 다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많이 방문해 주시는 저희 고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반 비스포크로 반맞춤 시스템으로 다 사이즈 조정을 해서 제작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반맞춤을 주는 원래 아니었었는데, 반맞춤을 시작하니까 모든 고객님이 이제 커스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 벌 한 벌 만들 때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다 맞춰드리다 보니까 제작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 몸은 또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동일 가격으로 제가 받아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 커스텀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사이즈 변경이 많이 크게 들어가거나 디테일이 많이 변형되거나 하면 이제 그때는 제가 추가금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이번 달 중순쯤에는 한번 리뉴얼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맞춤 라인과 완전 맞춤 라인, 그리고 이제 맞춤이 불가능한 라인,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저희 나올 이제 대전판 같은 경우는 아마 수정이 불가능한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배경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대전판 라인은 수정이 불가능한 라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Q&A 찍어보는 영상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 영상 길이가 40분이 넘게 나왔거든요. 제가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열심히 잘 편집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열심히 편집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도 감사했고, 이번은 1000명 구독자로 영상을 찍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10,000명, 몇만 명 이렇게 다 같이 가주실 거죠, 여러분? 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저 몇몇 유튜버 분들과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추후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